대표님의 만성적자인 상장 회사를 인수하시고 지금은 회사가 성장기에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투비소프트에 인연이 되셨는지 좀 간단하게. 예, 그 투비소프트가 이제 시장에 인수매물로 좀 나왔는데 이 회사에 문제가 많다, 재무구조가 나쁘다는 이유로서 인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 인수할 때는 오로지 이 회사의 그 기술 능력 하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배짱을 가졌던 것이 하도 뭐 나쁜 소문이 많아가지고 뭐 설사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한들 극단적으로 회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회사를 가지고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뭐 정말 그 많은 흑자를 볼 수 있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뚝심 있게 잘했습니다. 뚝심 있게 잘해서 지금의 그 작년 1년 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회사에서 정말 갚기 어려운 부채가 174억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실질적으로 부채 제로인 상태이고, 그리고 또 뭐 나가서 작년에도 영업 적자를 본다라면은 회사가 증권시장에서 관리 종목에 편입될 위험이 있었는데 흑자 전환도 했습니다. 흑자 전환도 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났고 지금은 좀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투비스포트가 작년에 회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예. 어떤 내용으로 좋아졌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재무구조의 대폭적인 그 개선입니다. 일단 빚이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뭐 전환사채 발행된 게 있지만 그거는 그 조기상환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연부채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투비소프트는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비용 구조도 굉장히 합리화가 됐습니다. 대표님이 오시는 상장사 회사의 전망 및 대표님이 또 추구하시는 회사의 미래상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투비소프트는 그 UI UX 분야에 있어서 기술력은 가히 세계 최고입니다. 월드 챔피언급이죠.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하는 일을 좀 더 고급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 통합보다는 UI UX가 고급의 일이고 이 UI UX보다는 좀 더 고급의 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사보다 매출도 적고 그리고 매출도 적고 기술력도 좀 저희보다 훨씬 못한 회사가 시총 1조 원씩 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시총이 10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회사는 뉴미디어 관련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메타버스 관련 기술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평가를 받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쪽으로 접근해서 그야말로 회사의 시총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이 회사를 인수하시고 참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였었는데 좀 흑자 기업으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건 많은 법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예, 이게 모두 사실은 제 부덕의 소치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만은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투비소프트에 올 때 같이 인수하기로 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파트너가 자본도 투자하고 구주도 인수하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1원짜리 하나를 갖다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 작업도 상당히 힘들어졌고 결국 그 문제는 제가 다 나서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해서 70만 원 끝에 인수를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 해결해야 되고 턴어라운드 시켜서 흑자 봐야 되고 여러 난제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다 만들어서 이뤄놓고 나니까 저하고 같이 인수하기로 했던 그 파트너의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조아무개 씨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뜬금없이 저하고 그 파트너하고 이 회사에 대한 권리가 반반이니까 자기한테 반을 넘겨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손사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제가 좀 후회가 되는 거는 사실 그 얘기를 할 때 그 저하고 같이 인수하기로 했던 그 파트너가 그 이 조 씨한테 투비소프트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일로 빚달련을 뭐 3, 4년 전에 졌던 빚 때문에 굉장히 빚달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그 조 씨가 저한테 돈 1억을 뜬금없이 요구를 했고, 근데 제 파트너가 안 하면 자기 뭐 국교 죽는다, 맞아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고, 또 저 저명한 그 검찰 출신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조 아무개 씨의 출신이 좀 무서운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때 제가 1억을 뜯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의 법칙이라는 게 그때 1억을 뜯기고 나니까 이 조 아무개 씨가 간이 부은 거죠. 그러면서 아주 그 되도 않는 논리, 이상한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가지고서 온갖 손사실을 다해서 이제 괴롭히게 되고, 그거를 이제 뭐 그 언론에다가 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특정 언론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왜 그렇게 보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뭐 보도를 해가지고서 여러 주주분들이나 저희 투비소프트 응원하시는 분한테 좀 심려를 끼치게 됐었습니다. 근데 뭐 내용은 뭐 대충 그런 겁니다. 예. 그럼 1억 원을 뜯겠다 그랬는데 그건 어느 몇 년 몇 월 달 정도? 그게 날짜가 아마 6월 7일일 겁니다. 2020년 6월 7일에. 예, 그 뭐 제가 그 1억 원 뜯긴 거를 주주 여러분들이 오해 없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건 제 주머니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 회사 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회사 돈은 당연히 못 뜯기죠. 그건 아니고, 그 제 파트너였던 사람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회사에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해오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같이 큰 뭐 회사 인수를 도모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 뭐 죽고 사는 거, 죽는 꼴을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야말로 당시 그 사람에게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사람이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뭐 그 지경이 되니까 사람 먼저 살리자 해서 그냥 제 주머니 돈에서 1억을 줬습니다. 명분은 아무 명분이 없습니다. 그냥 줬죠. 그럼 그 조모 씨 그 분이 대표님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그 파트너, 저와 같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파트너의 채권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트너한테 자기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저하고 저 같이 인수하려고 했던 사람하고 한 묶음이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는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뭐 그 회사의 그 뭐 원래 제가 갖고 있던 거, 원래 그 파트너하고 반반이니까 반을 내놔라, 뭐 이런 요구죠. 그럼 그 조모 씨라는 분이 뭐 지분 요구를 했다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요구는 없었나요? 그럼? 30살이 됐나 안 됐나 하는 자기 아들을 갖다가 회사의 등기 임원 내지는 부사장 이런 고위 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 역시 그 제 파트너였던 그 분이 뭐 하도 사정사정을 해갖고 제가 결국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냐 하면은 그냥 회사의 팀장급 정도로 그냥 그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도 마음 아프죠. 지금 뭐 요즘 사회 문제가 청년 실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얘기들도 많은데, 아니 자기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장회사에 그렇게 차고 앉을 수 있다 그러면 공정하지도 않은 거죠. 근데 말씀대로 회사에 자금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또 제 파트너에 대한 입지 이런 거를 생각해서 들어는 줬지만은 참 그거 못할 노릇이죠. 결국은 제가 뭐 이건 도저히 아니겠다 싶어서 뭐 내보내긴 했습니다. 뭐 최근에 내보내긴 했습니다만은 그 단순히 저를 상대로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라면은 뭐 제가 더 벌면 되니까 그건 제가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회사에 여러 사람이 주인인 회사에 피해를 끼치려고 하고 회사 경영에 되도 않은 관여를 하려고 하고 뭐 그런다라면은 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조직폭력배가 개입해가지고서 박살난 회사가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뭐 그런 일은 제가 절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시도를 해온다면 제가 뭐 당연히 배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회되는 게 인정상 나하고 같이 그래도 애썼던 일했던 사람에는 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돈 1억 뜯기기 시작한 거,
거기부터 꼬투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좀 문제가 꼬여 들어가지 않았나. 그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기 지분을 달라고 하는 그 조모씨는 지금 뭡니까? 앞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어떤 예. 행동을 하겠다 그런 저기도. 아니요,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저는 그거예요. 뭐 권리가 있다 없다에 대한 주장은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일 수가 있고 뭐 입장과 상황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러면 제 입장은 본인이 권리가 있다면 소송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신다면은 그 판결에 제가 안 따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우리 사회에서요. 그럼 정당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갖고 주장을 하신다면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법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전부 이길 수가 없는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만 남발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가압류 가처분은 조금 근거만 있어도 일단 법원이 받아주는 보전 처분이기 때문에 그 가압류 가처분을 해놓고 끊임없이 노이즈를 일으키고 괴롭히는 거죠. 저희는 그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전부 본안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뭐 소송 통해서 다 해결을 하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이 묶이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묶여놓고 괴롭히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한다라면은 이건 뭐 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내용의 사건으로 인해서 뭡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떤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네요.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타격이 크죠. 상장사라는 것이 주가가 회사의 결국 얼굴인데, 주가가 결국 회사의 얼굴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뉴스를 생산해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입지를 주장하려고 한다라면은, 그거는 우리 회사로서는 좀 타격이 당연히 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저도 흑수저로서 여기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머릿속에 돈은 또 벌면 된답니다. 돈은 또 벌면 되고, 그거 내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돈 1억으로 시작한 게 감당 못할 요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회사에 관여하고 하는 순간 그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비소프트가 20년 동안 UI UX 한국을 파는 회사고 이런 기술력을 이걸 사장시켜버린다는 건 이건 죄악입니다. 이거는 누군가 잡아서 좀 더 고도화시켜야 되고 더 발전시켜서 이게 정말 강소기업 넘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좀 비전을 줄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모든 이런 일이 전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회사일수록에 한참 상생을 회사일수록에 이런 고락한 일은 아주 많이 생기네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좀 어떤 희망을 갖는 거죠. 결국은 어둠을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결국은 진실은 다 드러납니다. 지금 소송이라는 게 아마 이거 괴롭히는 사람들은 되는 소송 안 되는 소송 다 제기해갖고 이제 괴롭히겠다라는 건데 소송은 만년 소송이라는 말도 하지만 결국은 판결이 납니다. 판결이 났고 결국 이분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의 소문은 전부 이분이 뒤에서 꾸민 일이라고 하는데 저에 대한 고소고발건은 대부분 각하나 무혐의로 다 종결 처리가 됐고 일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형사소송이건 민사소송이건 결국은 다 진실이 드러날 거고 말씀대로 절대 전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버텨야죠. 무효 일치된 건 4가지 정도에 5가지 정도 되는 거죠? 건수가 몇 건 됩니다.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요. 현재 이제 지금 아직 좀 마무리가 덜 져진 것들도 몇 가지 거죠. 조모 씨 그분하고 좀 잘 돼가지고 이 회사가 그런데 신경 안 쓰고 앞으로 더 좋은 성장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제 희망인데 하나 그냥 이번 자리를 빌어서 하는 말씀드리면
회사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풍파를 맞는다는 건 제가 잘 감당하고 제가 온몸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의 임직원들은 그 정말 현업에 몰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4차 산업이란 4차 산업혁명이란 말씀을 하는데 저희 투비소프트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우리 투비소프트가 표류한다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폭풍우가 치고 뭐 막말로 이 조아무개라는 분이 뭐 별의별 음모를 답장해서 저를 음해를 해도 아니 그냥 저 하나 죽으면 되는 거지 회사는 든든하게 가야 됩니다. 제가 막을 테니까 우리 임직원들은 정말 그 일에 매진하셔서 우리 회사 좋은 회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대표님이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크게 세 가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공기업하고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그 이커머스를 창출하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가 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비약적 성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현재 UI/UX의 이 사업 모델을 중국에 이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중국에 여러 그 네노라는 대기업 또 중국의 공기업들하고 계속 파트너십 협의를 해가고 있고 이쪽에 중국의 시장이 우리 쪽 시장의 거의 한 100배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쪽에서의 시장 개척 또 중국의 대기업 공기업의 우리 회사에 대한 투자문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외에 또 하나가 저희 UI/UX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뉴미디어 사업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에 기반을 한 애니메이션의 자동 제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현재 뭐 디즈니나 넷플릭스 같은 쪽에서 시도하는 거 그쪽에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갑이 되어서 끌고 갈 수 있는 기술 솔루션의 제공 이런 쪽으로 지금 세 갈래 방향으로 회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고객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으면 그 고객과 투자자분들 또 우리 임직원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냥 면목 없고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저 하나 개망신당하고 뭐 이런 거야 그렇긴 한데 이게 결국은 고객 투자자분들을 불안하게 성사 문제로 해서 뭐 불안하게 해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면목 없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뜯기면은 결국은 회사가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뭐 끝까지 버티고 뭐 잘 해결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하게 바라고 이렇게 대표님 자세한 또 회사에 대해서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